감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 역행가수는, 아이씨, 조금 더 하고 끊을걸. 조금 더 하고 끊을걸. 하는 중도실상의 대법문을 외치며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1885년 뭐냐 이것도 역행과 순행은 하늘도 알지 못하고 또 역행과 순행은 하늘도 알지 못해. 그리고 옳고 그름은 사람도 알지 못해. 옳고 그름을 감히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겠습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하늘도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도 판단하지 못하고 역행과 순행은 하늘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경선사가 하산을 하세요. 하산. 아이고씨. 하는 중도 실상의 대법문을 외치며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주장자 꺾어 다 태워. 주장자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1885년 5월에 내려가세요. 1885년 5월에 겁에가 겁에가 알죠? 세여 청산 하자시라. 뭐죠? 춘송 무처 불개와 그죠? 그 겁에가를 외치고 내려가시죠. 1885년 겁에가를 읊고 연암산을 내려가 저달을 넘나들면서 대자유인이 되어서 무수한 개차법으로 중생 속으로 걸어 들어갔더라. 누가? 위대한 경허선사가 1885년 5년간의 보임을 마치시고 다 주장자도 다 꺾어버리고 또 뭐야 옷도 태워버리고 털바구제도 다 태워. 그때 털바구제 뒤집어 쓰고 계셨었죠. 이처럼 대선지식 경우는 잘 지낸 49제로 중생들은 배고픔도 면했고 참으로 잘 지낸 49제로 그 후손은 복도 받고 뭐냐 좋다. 또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는 개차법이라는 그러한 법을 주고 가셨고 영가는 왕생극락하였더라. 왕생극락 했죠? 봤어요? 봤죠? 자, 왕생극락 하나하나 보자. 이게 경어야. 우와 우리 경호 스님 봐. 세상에 그냥 아주 그냥 너럭지로 주네. 얘를 줄라래요. 저도 줘요. 오냐 다 줄게 기다려. 여기는 아유 이게 뭐래요. 아유 제싼 거 다 훔쳐야 되겠네. 그래. 제5장 물덩이 처녀에게 뽀뽀하고 출행나. 이건 또 뭐냐. 이것도 천장암에서 있었던 일이죠. 천장암에 가서 누구랑 왕공이랑 같이 가다가 그 시기 장터에 가서 탁바에 갖고 오다가 무거워가지고 물덩이 입은 처자한테 뽀뽀하죠. 오냐 뽀뽀해라. 자, 이 정도의 물매를 맞는 것만도 다행이지. 이 이야기는 또 혼자 가셨을 때도 이 짓을 하거든요. 경호선 이제 만공 없이. 그러니까 만공이랑 같이 갈 때도 그 뽀뽀를 했는데 경호선사가 혼자 가실 때도 그 마을을 지나다가 뽀뽀해가지고 뒤지게 두드러 맞아요. 에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그때는 만공한테 일 때는 만공이랑 안 걸리려고 도망가가지고 만공아 네가 다리가 아프냐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호선사가 혼자 한번 실험해 보려고 실험 삼아서 쌍매죠. 쌍매가 뭐야? 돈 내고 받는 매. 일부러 경호선사가 쌍매 좋아했을까요? 쌍매 무지하게 좋아요. 경호사 왜 개구장이 같아, 그죠? 경호선사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두드러 맞는 게 뭐 한두 번입니까? 근데 경호사는 그 두드러 맞을 때 괜히 두드러 맞아? 일부러 거기다가 그거를 걸어놓고 뭘 걸어? 함정을 걸어놓고 두드러 맞아요. 근데 무슨 매를 맞아요, 경호선사가? 일부러. 이 쌍매를 맞아, 쌍매. 우리는 이 싹은 뭐 뱃싹, 싹 돈 내는 거죠. 돈 내고 맞는 거죠. 돈 내고 맞을 사람.
돈 내고 봐줄 사람. 돈 내고 봐줄 사람 없어. 근데 일부러 맞아요, 경화사는. 누가, 누구야, 김태읍이가 뭐라고 썼냐면, 경화선사가 천성적으로 기질이, 기골이 장대해서, 안 맞으면 몸이 근질근질한데, 이런 왼수가. 안 맞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맞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실험하고, 또, 그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생들에게, 그 겪은 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무슨, 안 맞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구척장신에, 체질적으로 그렇다는 그러한 말을 하냐. 흑이야 뱁새가 붕새의 마음을 어찌할꼬. 너 니들이 경어를 알아? 니들이 어떻게 경어를 알겠는가. 참으로 안타깝죠. 이 정도의 멀매를 맞는 것마도 다행이지. 경어는 홀로 씩 웃으며 중을 그렸더라. 어느 날 새벽길을 가던 경어는 새벽길을 가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만공이랑 갈 때는 애기라 이제 장터에 가서 이제 탁발해 갖고 올 때 이제 만공아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동네 이제 어귀에 다 와가지고 천장암 다 와서 이제 일어난 일하고,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전주요, 전주. 그래서 경어는 홀로 쉬고 쓰며 중을 그렸다. 요 정도만으로도 다행이지. 되게 두드러 맞았구만. 어느 날 새벽길을 가던 경어는 어느 마을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젊은 여자를 보자 그 여자의 얼굴을 잡고 일렬히 입맞춤을 퍼부었으니 꼼짝 못하지. 물동이였는데 그래.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여자는 물동이를 팽개치고 도망을 갔고, 경어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유유히 가던 길을 갔더라. 그러나 그 뒤를 쫓아온 이 마을의 청년들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있어서 죽었다 이제. 야, 우리 경화스님 일부러 이거를 이제 쌍내라고 하는 거죠. 내기를 거는 거예요, 내기를. 이것들이 쫓아오나 보는 거예요. 슬슬 보니까 쫓아와. 슬슬 뒤를 돌아보던 경어는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와 죽일 듯이 달려가는 기색을 보자 경어는 파랑을 머리에 뒤집어 쓴 다음 길 한복판에 단정히 앉아버렸어요. 도망갈 생각을 한 게 아니야. 도망갈 생각을. 이거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바로 쌍내라고 하는 거야. 도망갈 수도 있었죠. 경호사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고 얼마나 덩치가 큰데 슬금슬금 보니까 쫓아오거든. 아, 이것들 열받았구나. 그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바랑을 갖다 머리에 뒤집어 버리고 쓴 다음 길 한복판에 단장에 앉아버려요. 이 중놈아, 시집 온 지 3일밖에 안 되는 세댁을 범하다니. 범하기는 개뿔. 경호를 둘러싼 그들은 몽둥이로 사정없이 우려치기 시작했다. 한참을 정신없이 때리다 개 중에 한 사람이 때리는 것을 중지시켰어요. 왜? 경호선사가 저항도 안 하고 그냥 홈스라니 맞아요. 홈스라니 다. 때려봐라. 그게 바로 경호선사가 이 역경계의 비도를 본인도 실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중생들한테도 일러주는 거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서 짧은 침묵과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다. 죽었나? 왜 죽은 게 아닐까? 아이고. 모두들 두려워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누군가 입에서 흘러난 한마디의 경어가 냅다 뒤집어 썼던 배랑을 메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아니 살았다 이놈들아. 이게 하여튼 우리 경어스님, 경어스님 개구장이 유머가 무지 많아요.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 비영신들이. 그 김태엽 아니 누구에게 진지는 강백다 하잖아요. 아유 그렇게 도력이 높아요. 아유 나는 그냥 나는 공성이 있다니까. 상관없어. 이래가면서 그냥 약을 잔뜩 올리는데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알지 못해요. 배랑을 메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중놈이 색시에 입을 맞추고 이 정도로 멀매를 맞은 것도 다행이지 안 그래? 마이 갓드 하고 천연스럽게 가던 길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가던 길을 갔더라 이런 얘기. 경화선사 이런 행동은 뭐 비단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니고 가끔씩 저지르는 개구장이 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유머가 풍부하시고 항상 낙천적이시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 경화선사의 특징적인 면인데, 그래도 그렇죠. 스님 못 하는 거예요 치고. 헤헤헤 상관없어.
경화의 이러한 역행의 행동은 비단 어제 오늘의 행동이 아니다. 이번에는 제자 반공도 대동하지 않았어. 뒤지게 두드려버렸다. 제자를 가르쳐주기 위한 일체 유심조의 방법도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 뭘 역행의 비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중생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고 나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몰매를 자창하며 뛰어드는 상매였죠. 상매 나오죠? 상매였더라 이런 얘기야. 스님 상매 맞다 죽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왜 이렇게 내 속을 새겨 스님. 큰일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왜 서산 갯마을에 가가지고 그 뭐지 거기 돼지다가 돼지에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야. 형 선생님 때려도 자기가 대항을 하라니까 이게 못 산다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경호는 이미 자신이 작정한 각본대로 뻔한 내기를 해서 삭싸움을 했죠. 스스로 죽을 구멍을 파 거기서 살아나 비도 아까 그랬죠. 비도의 역경계 역행의 비도를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깨달은 자의 안목에서 본다면 중도불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경계를 보임으로써 또한 그것을 겪은 중생들에게 그거를 만약에 그 중생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아니에요. 모골이 송연함을 느꼈겠죠. 아, 범상치 않구나. 근데 이건 뭐지? 이거라니까 바로. 경호선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바로. 뒤돌아서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만났다고 하잖아요. 이상한 경호선님을 만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게 이제 경호사가 중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목에서 본다면 중도불이의 경계를 드러나드며 자신의 경계를 보였는데 그거는 곧 중생들에게 겪은 중생들에게는 한순간에 많은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뭐지? 뭐야? 역경계. 역경계도 경계죠. 전지식의 대자대비로 일찍에게 진자가 아니면 감이든 물론 이러였으니 이것이 경어의 기행담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아주. 아유, 경험사 못 살아. 또 있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또 있다. 그러니까 경험사가 사이사이에 남긴 그 일화들이 막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은 막 신이하고 무슨 막 가다가 이제 나쁜 쪽으로 가면은 또 안 좋게 그냥 마중으로 하는 그런 특히 이능화 같은 놈 말이요. 이능화 놈은 목사놈이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이상한 인간이 조선불교 통사는 써가지고 아주 개직탕으로 경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놈. 이능화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에? 더러워서 내 입으로는 말 안 할게. 에이 재수없어. 경호는 어느 날 동학사 엄청나게 경호선사를 가장 진흙구덩이로 몰아는 게 이능화예요.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 미친. 그거를 왜 글로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은 경호사가 얼마나 눈에 가시고 꼴보기 싫었으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정말 인간들은 쓰레기예요. 경호선사가 그 신이함을 보이고 그러한 그 부처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배가 아팠겠죠. 그러니까 그땅으로 써는 거예요. 쌍파는 잘생겼더라고. 일반인요. 목사래요. 나는 이능화가 처음에 스님인 줄 알았거든. 경호는 어느 날 동학사 합산을 넘어 1시간 반쯤 거리는 신도안 장터. 동호사에서 넘어가면 신도안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나도 신도안에서 교직생활을 해요. 발령받고 2년 후에 신도안으로 발령을 한 건데 신도안이 어딘지도 몰랐어. 가보니까 거기가 신도안이래야. 오 마이 갓. 어느 날 동학사 합산을 넘어서 1시간 반 거리인 신도안 장터에 가서 술을 동이째 털어놓고 얼굴을 붉게 단청한 뒤 지나가는 아녀다의 입술을 덮치곤 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호선사 요 이야기는 아마 전봉준 장군이 가고 난 후에 떠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구 말따나 깨세라세라 막가라. 근데 현사가 자기가 써요. 내가 이거를 굴복은 해야 되겠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준다. 절대 마음으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일본 놈들에게 굴복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내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하니까 대중에 그걸 하고 있다라는 말도 스스로 그 서간물에다가 써놓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는 비방에도 칭찬에도 중에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안 흔들려. 랑곳하지 않아 아녀다를 희롱하다 죽도록 얻어맞아. 뒤지게 맞죠. 얻어맞다가 누가 말리면 야 이 미친놈아 말린 사람을 봐라 그래. 너는 왜 남의 삭싸움에 끼어들어 어디 가던 길이나 가. 그래서 이 김탁도 만났잖아요. 이 행위는 삼수갑산 가서도 해요. 그러다가 그 주막에서 그죠 장뚜루벌이라고 하는 그 강계의 장뚜루벌 그 고원에서 그 주막에 들렸다가 희롱을 하는데 그때 김탁을 만나죠. 김탁 보고 야 이놈아 너는 가던 길이나 가. 어? 왜 남의 삭싸움에 끼어들어? 그게 이 삭싸움이야. 그러나 그는 비방에도 칭찬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아녀다를 희동하다 죽도록 얻어맞다가도 누가 말리면 말린 사람을 향해서 이놈아 이 호로자식 같은 놈아 호로자식 야 이 미친놈아 왜 남의 일을 방해하냐. 왜 일이 지금 일이 두드러 맞는 게 잘 돼가고 있는데 뭐 되려고 방해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경화선사가 그 어떤 옹산 스님이가 누가 썼는데 이게 자꾸 이게 쌍매를 벌잖아요. 그게 그 전봉준 장군이 가고 난 뒤에 너무 그 분하고 억울함을 그냥 뒤지게 두드려 봤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쌍매를 자꾸 벌러 다니시지 않았나 뭐 그런 안타까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포자기 하면 그래 죽여라 죽여 그냥 죽도록 패라고. 아유 몰라 이게 그거예요. 왜냐면 거기 또 시에도 남아있잖아요. 부처나 중선이나 그런 거 몰라. 술 취한 취강성에 대해서 그냥 대충 살을 거야 라는 그냥 막말을 담은 그 시가 하나 있잖아요.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인간의 그 정신세계의 바닥에서부터 우리 끝까지 달려간 우리 경화스님. 야 이 미친놈아 왜 남의 일을 방해하느냐. 며 호령하던 경화였다. 그는 자신의 무예행을 축생행이라 그래요. 왜? 이건 무예행이 아닐세. 나는 걔 되지만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비하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걔 되지만도 못한 놈이야 라고 하죠. 이게 그 소리예요. 나는 걔 되지만도 못해. 어? 전봉준을 눈앞에서 잃고 살아서 지금 밥을 먹는데 내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냐. 이건 걔 돼지다. 이게 그 소리거든. 경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무예행이 아니고 난 축생행을 해. 얼마나 속상했으면 축생행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개나 돼지처럼 더러운 진흙밭에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저도 이런 말을 좀 쓸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개나 돼지만 또 못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그 자포자기죠. 자학과 자포자기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경화선사의 말이 나는 무예행이 아닐세. 축생행일세. 진흙에 물들자는 한떨기 연꽃으로 피어나 결코 물들자는 청정법신이었지만 이처럼 경화의 경은 일부러 만들어 역경계의 비도를 행하면서도 거기에 마음이 끄달리거나 흔들리지 않은 의도된 행동으로 깨달은 뒤에도 그는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였더라 했는데 이제 전봉준 때문에 그 흐트러진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이렇게 역행의 비도를 행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점검하고 지켜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역행의 비도가 막 좋다 마냥 그거는 아니에요. 슬픔이 배어있는 역행의 비도죠. 배불정책으로 조선중계 이후에 운명처럼 산맥마저 끊어진 선맥이 어디서 끊어져요? 서산 휴정에서 끊어져요. 미르면 끊겨버려 검지를 받던 스승 하나 없던 마당에서 세상에서 그는 그렇게 경호는 스스로 무사좌우를 해가지고 한국 근대 선불계의 첫 새벽을 열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왜냐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260년 만에 경호선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스승이 없어요. 스승 없이 혼자. 다행이지. 그거라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에휴, 그래서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게 운명이랍시고 또 전봉준과 얽혀서 우리나라 선불교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더라 이런 얘기.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에는 전봉준 장군과의 비극적인 인연의 굴레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역경계를 택해 더욱더 자신을 당금질하고 철저한 보임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굳게 지켜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경호는 그냥 실컷 두들겨 받고 싶었죠. 분하니까 오냐 패라 패 그래서 이제 그 마정령한테도 죽도록 패잖아요. 니네가 나를 죽도록 패면 내가 떠가고 밥 줄게. 응?
아니 그쪽에 쌈짓돈 줄게. 받고 싶을 뿐이다. 세상의 분노를 혼자 거머쥐고 있어. 왜? 그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세상이 온통 혼탁하니 나 혼자 깨웠도다. 내가 숲속에서 나 혼자 나귀를 보내리라. 라라라고 한 게 그거죠. 어떡하냐고. 어떡해. 세상의 분노를 혼자 거머쥐고 이제는 함께할 동지가 없는 경우는 전봉주를 보내고 한참 동안을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정말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맞기를 자청해요. 그냥 여기저기서 먹고 저기서도 먹고 술도 마시고 걷다 대고 또 뭐까지 있어서 피부병까지 있어가지고 피부병 고치려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마시고 하면서 죽도록 얻어맞고 돌아다녔으니 그거를 아는 사람은 누가 있었겠느냐. 아무도 경험을 알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죠. 슬픈 이야기죠 또. 슬프다. 천장사 입법당 외벽의 벽화 중에 한 스님이 아이들로부터 배를 맞고 그 경어야. 천장사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 공양간이 있어. 공양간 옆쪽으로 왼쪽으로 그 벽에 그 몰매도가 있어. 경어 몰매도. 이름이 경어 몰매도예요. 근데 경어 스님이 몰매를 뒤지게 맞고 있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경어 선사가 매 맞고 있는 스님이 바로 경으로서 이것은 이른바 경어 몰매도라는 그림이다. 역경계죠. 왜? 거기 고금당에서 재 지내고 내려오다가 그 마정령을 지나야만 전주로 가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꼭 마정령을 지나요. 근데 그 목동들이 있길래 그거 싸가지고 누구 주려고 가지고 왔는지 뭐 작정하고 목동들을 주려고 간 게 아니라 재 지낸 음식들을 누구 주려고 가다가 그냥 마정령 목동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나를 실컷 두드러 패라. 너희들이 경어를 아느냐? 이러죠. 그것은 경어가 자신의 조카요 전봉준 장군의 이 둘째 딸 전옥녀를 숨겨놓고 날마다 몰래 드나들던 고금당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이죠. 거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경어 몰매도는 그때의 일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경어는 맞은매를 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실컷 팼느냐? 예. 아니요 나는 절대 맞지 않았어. 이거 중도야? 맞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것이보다 자신이 계달한 중도 불의를 온몸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당시에 자신의 울분을 훔친 두드려 맞고 싶은 것으로 경호는 이곳 마정령을 거쳐야만 전주로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목이라 언제나 이곳을 지나면 자신의 고향 전주를 떠올리며 차마 갈 수 없는 현실을 무력감과 연견이 있었더라 이런 말이야. 또 전주 가면 걸려. 전주에 그냥 뭐가 쫙 깔렸어. 전주에 그냥 그 순낙꾼 있잖아. 순낙꾼이라고 해봐요. 순낙꾼들이 막 쫙 깔려갖고 한 번은 가다가 또 만공하고 같이 가다 걸리죠. 그래가지고 전주 한별당 있잖아요. 한병로 그 바위 밑에가 숨어. 그게 동굴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그 동굴이요. 거기가 아주 그냥 경화선사 전봉주 장군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화가 찜찜이 엄청 많아요. 예. 또 전봉 얘기 나오니까 또 가슴이 살랑살랑 또 쑤시기 시작하네. 에이크. 전봉준에 붙인 전창혁이 고부 현감 조병각의 태형을 죽고 이 종로 전옥에서 교수형을 처형당해 죽고 자신의 작은아버지 송희혁이 고3 빈병에게 맞아 죽고 자신의 여동생이 산으로 둘째 동료를 낳다가 죽고 자신의 아버지 송덕이 화병으로 죽고 다 죽었다 아버지 죽고 여동생 죽고 전봉준 죽고 또 송희혁 죽고 전창혁이 죽고 전창혁은 전봉준은 아버지죠. 그가 죽은 고향 전주야. 전주. 두려워. 그때 경호는 전봉준이 죽은 비참한 현실의 화살을 온몸으로 다 스스로가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죠. 견디에 간 사람은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냥 경호선사만 있는데 이거를 견뎌내야 돼. 왜? 조카가 둘이나 있어요. 넷이나 있어요. 조카가 넷이나. 경호사 여동생이 난 조카 옥녀 둘이 있고 또 그 이순영이가 난 그 저희가 있죠. 조카 둘이 있죠. 또 이순영이에요. 김순영이에요. 이순영이. 남평이 씨니까. 예? 예? 남평이 씨라 이순영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겪어요. 우리 경호선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속된 패불의 어묵기에서 홀로 불을 밝힌 선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장 이 땅에 선불교를 일으켜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은 자비심이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봉준하고 꼈어요. 선실은 정반대야. 일제 감정기의 극한 상황으로 자신의 배부인 전봉준 장군이 역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자신은 뭐야? 자긴도 역적이야. 삼족을 멸하는 역적이라 목숨도 경각에 달렸어.
이에 또 자신의 조카들이 있어. 자신의 조카여 전봉준의 둘째 딸 전홍령을 살리기 위해 이곳 은신처 고금 땅을 들러 보살피고 다시 속세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선지시 경호는 나라 잃은 서름을 싹을 그 나라 잃은 서름에 살고 있는 목동들한테 싹을 내고 그 서름을 대신 초동들에게 실컷 두드려 받고 거기에 마정령 고개를 넘어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주장자를 주죠. 경호선사가 지금 어떤 주장자를 주면서 이걸로 나를 실컷 두드려 패라. 아주 죽도록. 실컷 죽도록 나를 두들겨 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엽전을 주겠다. 자비심만으로는 압제에 시달리며 반신창이에 되어가는 헐벗은 백성들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데 마침 다른 무력감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아이들에게 더 볼매 맞는 것을 자초한 것이다는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때렸느냐? 아니 나는 절대 맞지 않았다. 이거죠. 경호볼매들은 기행이 소산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는 성각자 경호의 고뇌가 누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가. 경호의 행장을 돌아보는 가운데 조치에서 만나는 파행과 기행 이거 역행에 비도랬죠. 따지고 보면 혼탁한 세상에 홀로 깨다. 내가 혼탁한 세상에 홀로 깨어다 또다.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경호선사는 조선왕조 500년뿐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파란만장한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그 혼란기에 경호선사가 끼어 있어요. 세기말적 현상이죠. 혼탁한 세상에 홀로 깨달아 성성한 가운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걸 하고 가신다니까. 그는 외로움 때문이었으니 자신이 깨달아서도 미혹 중생들을 다 어루만져 주지 못해. 왜? 이거는 걸렸다가는 그냥 또 줄줄이 사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또 경호사 밑으로 도와준 사람들. 나타나는 길은 성각자를 자기의 늪에 빠지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수갑산으로 떠나는 거죠. 경호는 전봉준을 도와 민초들이 가름지기에 시달리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만민평등의 제폭구민 보고감민을 꿈꿔다가 동학농민혁명이 우금치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고 전봉준을 비롯한 모든 일당들이 전옥사에서 처형을 당하죠. 음력 4월 25일 날 다 처형을 당했어요. 4월 24일. 양력 4월 24일, 음력 3월 30날. 음력은 3월 30이고 양력은 4월 24일. 경호사는 음력 4월 25일 열반. 저는 4월 달 때문에 뭐가 있었더라. 경호는 전봉준을 도와 민초들이 가름지기에 시달리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만민평등과 제법구민을 꿈꾸다가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다 전봉준을 비롯한 모든 일당이 다 처형을 당하고 또 우리 경사는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뒷날 삼수갑산으로 들어가서 초동들의 까막눈을 떠주며 훈장으로 지내시다가 열반하였더라. 1912년 4월 25일. 경호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힘든 고난이 정말 찌들찌대 복조가리가 너무 없었어요. 시기에 탄생하여 전봉준 장군과 이 비극적인 세속인으로 비록 깨달음을 증득한 대선지시였지만 그의 인생은 말년까지 전봉준 장군으로 인해 삼수갑산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고달프고 슬픈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경호가 왜 술 마시고 스스로 몰매를 자청했을까? 는 선사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 이야기는 누가 썼어요? 또 방아람 스님이 이 이야기를 선사 경화상 행장에 쓰는데 조금은 뭔가 눈치를 챘지만 설마 전봉준하고 연결된 거는 몰랐고 그냥 중생들 때문에 괴로우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다고. 스님의 풍모와 일상생활을 바라면 신장은 크고 용모는 고인과 같았어. 멋있었겠죠. 신장은 막 구척 장신에 고인과 같은 위엄을 갖추고 있고 뜻과 기운은 과감하고 음성은 큰 종소리 같이 우렁우렁우렁 했다고 합니다. 걸림없는 편제를 갖췄어. 그냥 말도 무지하게 잘해. 세상의 일체 비방과 칭찬에도 동의하지 않아. 그것이 상과 같아서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내 맘대로다 어쩔래. 그만둬 남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았던 걸출한 인물이었으니 경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아주 속상해요. 끝나네. 자,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배고파.